불가능을 가능으로 한국이 단 30년 만에 만든 기적, 전 세계가 경악했다. 1950년대 초반, 한반도는 전쟁의 참혹한 상처로 신음하고 있었다. 산천은 불타 폐허가 되었고, 거리에는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헐벗은 채 학교가 아닌 임시 천막에서 글자를 배웠고, 어른들은 생계를 위해 하루벌이를 찾아 나섰다. 그 모습은 가난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하기조차 어려웠다. 그 당시 국제사회의 눈에 비친 한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였다. 미국에서 온 경제학자 윌리엄 하트먼은 현장을 둘러본 후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다. 이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산업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그의 곁에는 한국인 젊은 관료 정도윤이 있었다. 당시 그는 정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막내급에 불과했지만 누구보다 강렬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하트먼이 고개를 저으며 농업에 집중하는 것이 그나마 길일 것이라고 말했을 때 도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는 농업만으로는 미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제조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발언은 하트먼에게는 터무니없게 들렸다.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젊은이, 그건 환상일 뿐이야. 기계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제조업을 하겠다는 거지? 그러나 도윤은 굴하지 않았다. 그는 밤마다 불이 꺼진 사무실에서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서를 붙잡고 씨름했다. 낡은 자료 몇 장, 해외 신문에서 오려낸 기술 기사, 그리고 일본 독일의 재건 사례가 그가 가진 전부였다. 하지만 그는 그 안에서 길을 찾으려 했다. 당시 한국 사회는 경제개발 계획을 둘러싸고 큰 논쟁에 휩싸여 있었다. 한쪽에서는 국제 원조 자금을 농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과 보리조차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농업 기반을 다지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었다. 반대쪽에서는 도윤처럼 제조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길은 위험했고 성공할 확률은 극히 낮았다. 정도윤은 매일같이 정부 회의에서 비웃음을 샀다. 도윤 씨, 지금 이 나라에 공장이 몇 개나 있어? 기술자는? 자본은? 심지어 전기도 부족한데 무슨 제조업 타령이요? 이런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굳은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것이 곧 우리 후손들의 희망이 될 것이다. 그의 곁에는 또 다른 젊은이가 있었다. 대학을 갓 졸업한 기술자 한재호였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늘 기계 부품을 만지작거렸지만 사실 그가 다룰 수 있는 기계라곤 폐허에서 주워온 고철과 낡은 트럭 엔진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는 도윤에게 늘 말했다. 제가 밤새워서라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손으로 기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도윤은 재호와 함께 작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꿈은 현실에서 보자면 무모했고 주위 사람들에게는 미친 짓으로 불렸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지금 당장의 풍족함을 택하면 이 나라는 영원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마침내 정부는 첫 번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목표는 놀라우리만치 대담했다. 5년 안에 수출액 1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해외 언론은 일제히 비웃었다. 뉴욕의 한 경제 전문지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한국은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 그들의 수출은 가발과 원자재뿐이다. 이 나라는 기껏해야 원조에 의존하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도윤과 재호는 그 기사들을 스크랩하며 서로에게 다짐했다. 우리가 반드시 보여주자.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첫 해부터 어려움이 닥쳤다.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제품을 만들어도 품질 문제로 반품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거래처와 약속한 납기를 맞추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기도 했다. 재호는 그때마다 밤을 새우며 기계를 뜯고 부품을 갈아 끼우며 다시 도전했다. 손가락은 늘 기름때와 상처로 얼룩졌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결코 흐려지지 않았다. 도윤은 정부와 기업을 오가며 사람들을 설득했다.
지금 실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실패가 쌓이면 언젠가 성공이라는 단어로 바뀔 것입니다. 그들의 집요한 노력은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몇몇 소규모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고 해외 시장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아주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여전히 길은 멀었지만 불가능이라던 목표가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이 조그만 불씨가 훗날 전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불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한국 사회 전체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가난 속에서도 사람들은 작은 희망을 품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좌절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도윤은 매일같이 공장 현장을 누비며 기업인들과 기술자들을 독려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기계는 낡았고 전력 공급은 불안정했으며 숙련된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때때로 그는 가슴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좌절을 느꼈다. 외국인 전문가들이 비웃던 장면이 떠올라 마음을 후벼 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다. 도윤은 기업인들에게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자산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재호 역시 밤낮 없이 기계 앞에서 씨름했다. 공장에서 만든 첫 번째 섬유 제품은 해외 바이어에게 혹평을 받았다. 너무 조잡하다. 품질이 형편없다. 바이어는 계약을 끊어버렸다. 공장은 다시 암흑에 빠졌고 노동자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다. 그날 밤 재호는 무너진 기계 옆에 앉아 한참 동안 울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손에 들린 낡은 드라이버를 꼭 쥔 채 중얼거렸다. 이 기계가 내 손에 있는 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의 집요함은 결국 빛을 발했다. 수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일정 품질을 갖춘 제품이 완성되었고 작은 규모지만 첫 수출에 성공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도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껴안았다. 재호 씨, 우리가 해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목표였던 1억 달러 수출은 여전히 아득했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합심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정부는 수출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성공적으로 수출을 하면 상을 주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마련했다. 국민들도 수출을 나라의 생명줄처럼 여겼다. 당시 초등학생들이 동전 한 잎을 모아 외화를 벌겠다고 학교에 내던 풍경은 지금도 전설처럼 회자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재호와 같은 기술자들은 점점 더 늘어났다. 밤새 공장에서 땀을 흘리며 낡은 기계를 고치고 때로는 새로운 장치를 직접 설계하기도 했다. 실패하면 다시 시작했고 성공하면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그리고 마침내 5개년 계획이 절반도 지나기 전에 한국은 수출 1억 달러 목표를 달성했다. 이 소식은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뉴욕타임즈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가 무시했던 한국이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끈기와 집념은 새로운 경제학의 교과서가 될 것이다. 정도윤은 그 기사를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섬유나 단순 가공품이 아니라 철강과 조선, 자동차 같은 중화학 공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말은 또다시 거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주변 사람들은 혀를 찼다. 도윤 씨, 이번에는 너무 무리요. 철강과 조선은 선진국도 힘들어합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심지어 외국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한국을 비웃었다. 일본의 한 경제학자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한국이 조선을 한다고? 그건 마치 아이가 고래를 삼키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재호와 함께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포항의 황무지에 제철소 건설을 추진했고 바닷가에는 조선소 부지를 확보했다. 사람들은 또다시 그를 미쳤다고 불렀다.
그러나 그는 단호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철강을 만들지 못하면 영원히 선진국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굴레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공사는 숱한 난관을 겪었다. 기술 부족, 자본 부족, 외국의 견제. 그러나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끈기가 빛을 발했다. 한재호와 기술자들은 밤낮으로 흙먼지와 땀에 절어가며 기계 하나, 부품 하나를 만들어갔다. 포항제철이 마침내 첫 불길을 내뿜던 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한국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있었다. 포항제철의 첫 불길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던 날,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눈물 속에는 단순한 감격이 아니라 우리가 드디어 해냈다는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제철소의 화염은 한국 산업 전체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이제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정도윤은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제철소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못할 것이 없다. 조선, 자동차, 전자까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하지만 그의 결단은 또다시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국제금융기관은 한국의 중화학공업 투자 계획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이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 실패하면 국가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 심지어 국내 일각에서도 반대가 이어졌다. 아직 배고픈 국민이 많은데 철강과 조선 같은 거대한 산업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 옳으냐는 목소리였다. 그러나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가 고생하지 않으면 내일의 아이들도 똑같은 굴레를 이어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갑시다. 한재호 역시 같은 각오로 조선소 부지에 섰다. 황량한 바닷가, 아직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다. 그는 삽을 들고 땅을 파며 소리쳤다. 여기서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겠다. 우리 손으로 바다를 바꾸겠다. 사람들은 그의 열정에 감화되었다. 숙련공도 기술자도 부족했지만 모두가 배우고 또 배웠다. 어떤 이는 배의 설계도를 밤새워 베껴 그리며 공부했고, 어떤 이는 용접 기술을 익히기 위해 수천 번의 실험을 반복했다. 그들의 손톱 밑은 늘 쇳가루로 까맣게 물들었고, 옷은 불꽃 자국으로 군데군데 타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대형 선박이 바다로 떠오르는 순간이 찾아왔다. 노동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배의 거대한 몸체가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장면은 곧 한국의 자부심이 되었고, 세계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다. 한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다. 외국 언론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고래를 삼키려 한다고 비웃던 전문가들은 이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반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국은 조선에 이어 자동차 산업에도 뛰어들었다. 사람들은 다시 고개를 저었다. 자동차는 선진국의 영역이다. 한국이 감히? 하지만 도윤과 재호는 굴하지 않았다. 초기 자동차는 성능이 떨어져 해외 바이어들에게 외면당했지만 기술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밤낮 없이 연구하고 실패하면 다시 고쳤다. 몇 년 뒤 한국산 자동차가 중동 사막을 달리고 유럽의 도로를 누비는 날이 찾아왔다. 해외 기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시승한 뒤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며 기사에 썼다. 작고 가난했던 나라 한국, 이제는 달리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전자산업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은 라디오 하나 변변히 만들지 못하던 나라에서 반도체, 텔레비전, 가전제품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외국인 바이어들이 전시회에서 한국 부스를 보고 고개를 갸웃하더니 제품을 직접 만져보고는 감탄을 내뱉었다. 이 정도 품질이라면 곧 세계 시장을 휩쓸 것이다. 정도윤은 그 순간을 보며 감격했다. 하지만 그의 진짜 기쁨은 세계의 찬사가 아니라 한국 국민이 스스로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데 있었다. 이제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외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중화공업 확장 과정에서 빚어진 경제 위기, 국제사회의 무역 장벽, 자원 부족, 숱한 위기가 찾아왔다.
한때는 나라 전체가 흔들릴 만큼 큰 외환 위기까지 닥쳤다. 그러나 이때도 도윤과 재호, 그리고 수많은 한국인들은 다시 일어섰다. 재호는 위기 속에서 동료들에게 말했다. 우린 이미 기적을 2번, 3번 만들어낸 사람들이야. 이번에도 반드시 극복한다. 한국인의 끈기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의 말대로였다. 한국은 위기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배웠다. 진짜 부국 강병은 돈이나 무기가 아니라 국민이 하나 되어 땀 흘리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한국은 세계 경제의 최전선에 우뚝 서게 되었다. 조선자동차 전자철강 모든 분야에서 이름을 알렸고 더 이상 세계는 한국을 무시하지 못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바라보며 놀라움과 존경을 동시에 느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새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경제, 기적의 나라를 넘어 어려움 속에 있는 나라를 돕는 손길로 나서고 있었다. 정도윤은 어느 날 유엔 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다. 연단에 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과거에 세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굶주렸던 아이들에게 쌀과 분유를 보내준 나라들 덕분에 살아남았고 배움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받은 도움을 반드시 나누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실제로 한국은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 우물을 파주었고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 학교와 병원을 세워주었다. 농업기술, 전자기술, 의료지원, 한국이 가진 모든 자산을 나누었다. 그 현장에 함께한 한재호는 어린아이가 깨끗한 물을 마시며 웃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도윤 형님, 우리가 이토록 멀리 왔군요. 우리 아이들이 웃는 게 아니라 저 먼 나라의 아이들까지 웃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 빵 한 조각에도 눈치 보던 시절을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잊지 않았다. 자신들이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간절히 도움을 받았는지. 바로 그 기억이 한국을 세계 속에서 가장 따뜻한 나라로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었다. 한국이 성장하는 동안 세계 강대국들은 한국을 단순한 경제 기적의 나라로만 보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다. 한국이 보여준 가장 큰 힘은 돈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재호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자원은 국민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 서로를 믿는 공동체 정신, 그것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한국을 배우려 하는 이유가 되었다. 각국의 지도자와 학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물었다. 어떻게 이런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기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도윤은 담담히 대답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한국은 이제 경제적 성취를 넘어 문화와 가치로 세계를 울리고 있었다. K-팝과 영화, 드라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한국의 따뜻한 나눔은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한 국제회의에서 한국 대표로 나선 한 젊은 청년이 세계 무대에서 선언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절의 눈물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그 순간 세계 각국 대표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 기적의 나라가 아니라 희망의 나라, 인간다운 나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정도윤과 한재호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형님, 이제 정말 끝까지 온 것 같네요. 아니, 재호야.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이제는 우리가 더 많은 세상을 함께 바꿔야 하지 않겠니? 하늘은 푸르고 태극기는 바람에 힘차게 펄럭였다. 이제 한국은, 그리고 한국인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증명해냈다.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민족은 결국 세계를 감동시키는 민족이 된다는 것을.